자, 2학기 단원 전체 3개. 1단원 도형방정식, 2단원 넘어가 보면 집합명제, 3단원 들어가면 함수 그래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대충 어떻게 끊기냐면 보통 집합 기준으로 했을 때 명제 빼고 요 정도까지 끊어서 중간 범위야. 오케이?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많이 연습을 미리 하셔야 되고요. 어려운 단원들 몇 개 좀 찝어드릴게요. 도형의 방정식의 평면좌표, 이건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다 맞추는 게 맞거든. 그 다음 얘네도 어려울 수가 없어요. 하라는 대로 공식 갖다 집어넣고 하면 대충 다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조금 어려울 만한 부분이 그래도 직선의 방정식 그 자체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다. 근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얘가 1차 함수란 말이야. 1차 함수기 때문에 사실은 뭐 맨날 보던 대로 봐도 괜찮을 거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이 녀석, 원의 방정식. 요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조금 각오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게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집합 넘어가면 집합 명제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의 느낌이 약간 경우의 수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가 경우의 수가 만약에 싫었었다면 굉장히 싫어할 만합니다. 근데 얘가 어떤 느낌의 문제들이 많냐면 수학 문제인데 문제 내용이 이래. 여자면 보경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보경이면 여자다. 참이냐 거짓이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네? 보경이면 여자가? 그건 참이잖아. 거짓입니까? 보경이는 여자다? 그래. 내가 말한 사람이 보경이면 그게 여자다. 여자면 보경이다.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계속 판별하는 것들을 시키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결이 많이 달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에 있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함수의 합성과 역함수 파트. 그리고 유리무리 함수는 배우고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대충 하시면 끝내 그래프도 못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일들이 생깁니다. 재작년 친구들도 그런 친구들 몇 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방금 체크한 것들 위주로 좀 열심히 할 거고요. 내가 언급을 안 하는 부분은 안 중요한 건 아니야. 이번 시험지 보니까 너네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친구들도 행렬을 꽤 많이 틀렸더라고. 행렬을 너무 내가 가볍게 쳤나 봐. 그래서 언급 안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걔네는 미리미리 마스터하는 게 맞고요. 오늘 목표는 평면좌표 들어가서 평면좌표의 첫 번째 있는 요 페이지 개념 전부 다 보고 가볍게 문제 빠르게 풀로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첫 번째 수직선 위가 있고 평면좌표 위가 있는데 중요한 건 이럴 것 같아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볼 거야. 거리를 찾을 거고 사실 수직선 위의 거리는 못 찾는 사람이 내 생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 수직선 위에 있다는 말 자체가 이런 식의 수직선이 있고 여기 수직선 위에서 뭐 여기 시점을 마이너스 1이라고 오른쪽 한 이 정도 시점을 한 3이라고 쳐보자. 그럼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나오겠니? 4. 당연하죠? 맞아요? 이런데 아무도 불만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수직선 위의 거리는 크게 어려울 건 없고 굳이 식으로 표현하면 두 녀석을 뺀 다음에 절대값 하시면 돼요. 뭐 이런 얘기예요. 너의 위치랑 너의 위치를 빼고 절대값 씌우자. 근데 수직선상에서 오른쪽이 더 큰 숫자인 건 아시죠? 보통 큰 거 빼기 작은 거 해갖고 절대값을 굳이 쓰진 않아요. 이해하니? 근데 이제 밑에 쪽으로 넘어가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걸 좀 가야 되는데 여기에 핵심 키워드는 이럴 것 같아. 이 친구는 결국에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 있죠. 이 두 가지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잠깐 읽고 좀 있어봐. 적사가 많이 쓰셨어. 몰라. 같이 봤는데 잘 맞아. 근데 잘 쓰면서 야, 1, 2, 3, 4, 5, 6, 4. 아이를 빼서 그런가? 빼서 몰랐어. 같이 봤는데. 귀여워. 예? 선생님 말이 잘 안 통하네. 초딩 못 귀엽다 그런 거였어? 뭘 못 귀엽다 하면 애들이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고맙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x 변화량과 y 변화량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렵게 보지 말고 이렇게 갑니다.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그리고 너네 특징이 있을 거거든. 숫자 써주면 쉬워하고 문자 써주면 싫어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갈게. 이 점의 좌표가 말이야 찍어보고 났더니 A라고 부를 거고요. A 좌표가 1,2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시점을 갖고 우리가 1, 요 시점을 가지고 2 이렇게 부를 거야. 오케이? B라는 점이 딱 이렇게 있었는데 요 B라는 점도 찍어보니까 요 정도가 한 4 이렇게 나왔나봐. 그리고 요 높이를 쭉 찍어보니까 한 4 이렇게 나왔나봐. 그래서 B는 좌표가 4,4야 이렇게 나와 있었어.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얘네 두 점 사이에 이 빨간색 거리가 궁금하거든요. 빨간색 거리. 근데 아까처럼 그냥 빼는 식으로는 구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는 아이디어가 피타고라스거든. 피타고라스 쓸 줄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좀 갈 겁니다. 여기서 밑변이 쭉 있었다고 치고 높이가 쭉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90도짜리인 거 맞지?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얼마예요? 3. 어떻게 알았어요? 1이랑 4 빼고 났을 때 총 범위율이 3이 나오겠지? 마찬가지야. 이 친구 이 높이는 얼마가 되겠니? 2. 어떻게 알았어? 이 순간 높이가 4였고 얘가 2였으니까 둘이 빼면 2가 나올 거잖아. 요 두 변을 가져다 피타고라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피타고라스를 써서 여기는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거야. 자, 이거 제곱하면 얼마? 이거 제곱하면 4. 둘이 합치면 거기에 루트까지 붙이면 거리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A, B의 거리는 결국에 루트 13이야 이렇게 하고 끝낼 거고요. 오케이? 너네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 내가 막 이렇게 천천히 한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작년에 이제 재작년인가? 아닌가? 재재작년인가? 어떤 경우가 많았냐면은 숫자를 빼는데 얘가 4고 1일 때 잘 빼세요. 4고 마이너스 1이면은 이상하게 빼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요거 빼는 것들 처음에 좀 천천히 해도 나중에 속도를 좀 붙여야 되잖아. 오케이? X 변화량 보시고 Y 변화량 보시고 걔네 둘을 기준으로 뭐 하자? 피타고라스 쓰자. 수식이 그럼 이렇게 들어올 거야. 지금 이 상태에서 너네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보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X2에서 X1 빼고 Y2에서 Y1을 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걔네들을 가져서 피타고라스 쓰니까 X2-X1의 제곱과 Y2-Y1의 제곱을 가지고 쓰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두 점과 점 사이 거리라는 식이 결국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오케이? 좀 뭐 공식을 외워서 가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이해하시죠, 정말? 자, 그래서 좌표 평면 내용이 있고요. 일단은 내분점 하기 전에 잠깐 문제 풀고 좀 옵시다. 여기는 대표 문제 1번을 좀 볼 거예요. 다음 그림과 같이 원점과 점 B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 정사각형 넓이를 물어봤지? 맞아?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해요. 맞아요?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한데 여기 있는 O라는 점은 0,0인 걸 나도 알아. 그렇지? 여기 있는 B라는 점은 5,-3인 걸 나도 알아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뭐 OA라든가 AB라든가 BC라든가 CO 같은 걸 알 수는 없겠죠.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좌표가 두 개니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구해볼 수 있겠지. 한번 해볼게. 이 친구 대각선을 쭉 연결을 해놓고 이 거리를 표현을 할 건데, 자, 5에서 0 빼면 얼마야? 5. 마3에서 0을 빼면 얼마야? 마3이죠? 맞아요? 걔네를 제곱 하시면 얼마 나와요? 25, 9 이렇게 나오지. 둘이 합치면 얼마야? 34. 그러니까 요 빗변의 길이는 루트 34겠죠. 맞아요? 루트 34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네요. 요 정도로만 둘게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이런 변 아니야, 이런 변? 그치? 이런 식으로 변을 갖고 있다 쳐보면 얘가 무슨 사각형이었어? 이거 정사각형이었어. 얘 정사각형이니까 요 각도가 몇 도겠어요? 아니라 45도짜리겠지. 90도고 45도 45도. 그럼 길이비가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1대 루트 2죠.
자, 짧은 거에서 긴 걸로 갈 때 루트 2를 곱하는 거야. 긴 거에서 짧은 걸로 갈 때 루트 2를 나누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는 결국에 루트 34를 뭘로 나누면 돼? 루트 2로 나누면 되겠지. 자, 루트 34는 2 곱하기 17이죠.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보일 것 같아. 루트 2 곱하기 루트 17이었던 거니까 약분하시면 얼마 나와요? 루트 17 나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지금 한 변의 길이가 얼마다? 루트 17이다. 최종 넓이는 두 개를 곱하는 거니까 17. 정답 몇 번? 3번. 요 정도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래서 사실 문제가 이래요. 점과 점 사이를 구해라 이런 문제 너무 쉬우니까 사실 의미가 없고, 실제 시험 문제 요 정도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이 정도를 풀 때 중요한 건 문제 상황을 해석하고 내가 구할 수 있는 게 뭔지를 파악한다는 정도가 있을 거거든요. 오케이? 그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남은 건 유제들인데 조금 차이가 나는 것들이 있어서 그냥 뭐 한 2개 정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첫 번째, 두 점 A랑 B 사이의 거리가 65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그럼 일단 두 점을 표현하는 좌표가 있으니까 얘네들의 거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난 이렇게 좀 써볼게. A, B라는 친구는 말이야, 쟤네 둘의 거리는 루트가 길게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X끼리 빼고 제곱이야. 그러면 T에서 6을 빼면 T-6이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가 T-6의 제곱 더하기, 이번엔 마이너스 3에서 t를 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 거기에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나는 이 친구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루트 65보다 작거나 같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상황일 거야. 맞아요? 그러면 루트를 삭제하기 위해 제곱을 하면 t-6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t의 제곱, 그거는 65보다 작다. 이 정도 쓰면 조금 더 편하겠죠? 그치? 왼쪽에 있는 식 전개 한번 합시다. 얘는 t제곱 마이너스 12t에다가 플러스 3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 플러스 오른쪽은 얼마? 9 플러스 6t 플러스 t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 맞지? 걔가 뭐보다 작다? 65보다 작거나 같다. 계산 좀 할게. 2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t에다가 플러스 45, 그게 뭐보다? 6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서 65를 좀 넘겨봅시다. 2t제곱 마이너스 6t 넘어오면 마이너스 20, 그게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까지 나누고 나면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문제가 원하는 상황은 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얘네들의 거리가 너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 거리 작은 부등식을 쭉 풀면 이렇게 나왔지. 나는 얘를 만족시키는 t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거 무슨 부등식이야? 지금 방금 했던 시험범인데? 이거 몇 차식이에요? 그럼 몇 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풀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어요. 자, 계산을 좀 해볼까? 인수분해하면 t-5랑 그 다음에 t-2 거짓말 플러스 2,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쓸 수 있을 거고요. 결국에 가능한 t는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부터 5 사이에 있을 거야. 같은 거 다 껴줬습니다. 몇 개 들어있어야 돼? 둘이 빼면 띠용 6개. 7개. 기본은 7개. 근데 갖다가 몇 개 들어있어요? 9개. 아니, 8개. 8개예요. 천천히 가자고. 자, 둘이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3. 다시 물어볼게. 둘이 빼면 얼마야? 마이너스 7. 7개 아니에요? 이렇게 빼자, 이렇게. 5에서 마이너스 2를 빼면 3. 7개! 오, 마이너스 2잖아. 5에서 마이너스 1. 5 빼기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기본이 7이에요. 근데 갖다가 껴있으면 양쪽 다 껴있으면 몇 개 늘리기로 했어? 1개. 하나 늘리기로 했어. 그냥 결론이 몇 개야? 8개. 헷갈리면 네가 손가락으로 또 세야 되겠지? 마이 1, 0, 1, 2, 3, 4, 5까지 하면 8개 이렇게 나오겠죠? 결론은 4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들 이제 수학이 좀 어려워지는 요인들이 이런 거겠죠. 2차 부등식을 못 풀어? 그러면 너 그거부터 공부해야 돼. 다 되는 거거든요.
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일단 개수 세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다 세면 되니까. 자, 남은 것들 마찬가지예요. 뭐 여기 있는 걸 필요로 한다. 그러면 문자가 있으니까 어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A, B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둘이 빼고 제곱해서 더하는 거야. 오케이? 다시 CD 어떻게 하면 돼? 둘이 빼고 제곱해서 합치면 되는 거야. 걔네들이 두 배 한 게 같다니까 방정식 쭉 푸시면 A를 풀 수 있겠죠. 여기 있는 3번 문제 같은 거 어때요? A, B, C 이렇게 있는데 A, B 거리 표현하시고 그 다음 BC 길이 표현하시고 부등식 풀어내는 거겠죠? 알아듣니 수빈아? 네? 아 위에 거 알아들어가니 갑자기 예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거 표현하라고요. 할 수 있어? A, B 표현? 네? 그래? 그럼 대답해봐. 아니 네. 보경이도 한번 써봐. A, B만 식을 한번 써봐.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A, B는 하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루트는 쓰고 가라 얘들아. 다 했습니까? 아, BC도 구해요. 아, A, B까지 하자. BC는 이제 집에 가서 해. 루트를 왜 씌우는 거야? 일단 하고 할게요. 일단 두 녀석 빼면 얼마 나와요? A-2의 제곱. 아 두 녀석 빼고 이 제곱. 마이너스 A라 쓰는 난. 상관없어요. 아 그래요? 2-A나 A-E나 상관없어. 네. 더하기 마이너스 5-A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죠? A 마이너스 5라 해버렸는데. 아니 근데 그거 할 거면 야, 잠깐 멈춰봐. 어 예? 너네 이거를 알아들어야 될 것 같은데 잘 봐야 돼. 내가 이렇게 뺐잖아 순서를. 네. 이 순서는 지켜줘야 되거든. 너가 만약에 이렇게 뺐잖아. 이거 상관없어. 그럼 얘도 이렇게 빼줘야 돼. 아 오케이? 그 순서만 지키면 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나는 A-2의 제곱이라 썼어. 근데 너는 2-A의 제곱이라 썼잖아. 네. 얘 계산하면 앞에 거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죠. 네. 뒤에 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4 마이너스 4A 플러스 A제곱이죠. 네. 순서만 바꾸면 내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뒤에 거 A 마이너스 5 제곱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안 돼요. 왜요? 왠지 또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결국엔 빼는 순서를 바꾸는 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근데 방금 본인은요 얘랑 얘를 빼야 됐잖아. 네. 그럼 잘 봐봐. A 빼기 마이너스 5가 됐었어야 될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네. 그럼 최종적으로 A 플러스 5라고 써야 되겠지? 네.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했어. A 플러스 5는 맞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괜찮은 얘기인 거지. 아 무슨 줄 알았다. 만약에 좀 헷갈리거나 그러면 요거를 써야지만 이게 된다 하면 앞에 거 뒤에 거 부호 바꾸기. 무슨 말인지 알아? 앞에 거는 그대로 썼잖아. 뒤에 거 부호 바꾸기. 다시 앞에 거는 그대로 썼잖아. 뒤에 거 부호 바꾸기로 쓰세요. 무슨 말인지 알아? 뺀다라고 하면 너가 지금 계속 요걸 종종 실수할 거거든. 그럼 가끔씩 이상한 일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할 건데 빼기 뒤에 거로 하지 말고 앞에 거 뒤에 거 부호 바꾸기, 앞에 거 뒤에 거 부호 바꾸기로 생각을 하세요. 순서는 상관이 없다. 앞뒤의 순서는. 네. 여기까지 쓰는 거 이제 할 수 있습니까? 네. 자, 그 다음 보경이가 물어봤던 게 루트 왜 씌워요 이거니? 네. 우리 피타고라스였잖아.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근데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A-2인 거야. 오케이? 여기 길이가 마이너스 5-A인 거야. 이건 길이야. 그럼 여기 길이는 어떻게 표현해요? 하면 A-2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5-A를 제곱을 하고 걔네들을 더하면 끝이니? 루트. 그건 제곱이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루트를 붙여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언제나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공식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루트. 루트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이런 식으로 AP 길이를 뭐 해볼 수 있다? 써볼 수 있다. 계산 다 하시면 되고 좀 이따가
BC 마찬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부등식이 다 그대로 집어넣어. 그러면 만족시키는 A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더 언급은 안 하고. 자, 이런 거 마찬가지야. 뭐 난이도 중 이렇게 돼 있긴 한데 일단 선분 AB 길이라고 돼 있죠. AB 길이 빨리 써볼래 지금? 했어요? 네. A, B 순서 너는 뭘로 했어? 앞에 거 A에서부터 했어? 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게. A 빼기 1의 제곱 그 다음 마3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네. 거기 루트까지 이렇게 쫙 붙인 거 맞지? 네. 문제가 뭘 물어봤어요? 그런 A, B의 최소를 찾아라. 오케이? 그럼 생각을 해봐. 어차피 루트 안쪽에 있는 친구가 계산이 다 되면 뭐 얼마 이렇게 나오면 거기에 루트를 붙이는 것 뿐이잖아. 그러니까 루트는 계속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값에 영향을 안 미치겠죠. 맞아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식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전개를 좀 할게. 루트가 쭉 있었어. 앞에 거 전개 좀 합시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죠. 이것도 할게. 뒤에 거부터 쓸게. a제곱 2개 곱한 거에 2배니까 6a 플러스 9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지? 그럼 얘네들을 한번 정리를 하시면 루트 그 다음 어떻게 나와?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죠.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거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얘가 2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의 값이 커지면 최종 결과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지겠죠. 2차 함수에서 뭐 예를 들어 A에 2억 이런 거 집어넣으면 엄청 클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2차 함수가 커지면 최종 결과가 커지고 얘가 작아지면 최종 결과가 작아지겠죠. 그럼 여기 안쪽에 들어있는 2차 함수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혹시 어지러울까? 네, 어떻게 그래요? 그릴 수 있어요? 저걸요? 네. 루트를 빼고 나면 그릴 수 있어요? 네. 에? 이거 그릴 수 있어? 아니요? 넌 못 그려? 근데 이렇게 할게. 그냥 집중해야 되는 게 안쪽에 있는 거 보라는 거야. 루트 들어있는 건 너네 못 그려요. 그래서 결론이 요 함수를 잠깐 그려놓고 보는 거야. 얘는 말이야. 이제 잘 못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앞에 최고차는 1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여기까지만 써. 뒤에 귀찮으니까 계산하지 말고 여기 개수가 1이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의 절반의 부호 바꾼 게 축이거든요. 절반의 부호 바꾼 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참수가 아래로 볼록 이렇게 있었을 거고 가운데 축이 얼마다? A가 마이너스 1일 때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 순간 최소 값이 나와야 되겠지. 최소 값은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그냥 대입해갖고 만들어 버립시다. 잠시만요. 네. 왜 저러세요? 여기서 왜? 왜? 인생 같은 애 인생 일반이 아니잖아요. 지금 몇 분이야? 좀 귀여운데 저기 말씀하신 비싸 나오잖아. 당해봐. 감기 쌤 감사를 그렇게 주고. 아 이거 오늘 학교에서 애들 캤는데 깜짝이야. 푸공하는 애들이. 제가 감자랑 맞추는 거. 아니 이게 모임? 학교에서 키운 거예요. 지금 경화들이 준 거죠. 쟤는 심지어 고3이라서 이제 학원 올 일도 없는 애들인데 경화들이라고. 경화 애들 맞지? 아니 근데 상이라고 하시길래. 경화 늙은이? 아유 그러세요. 자 어쨌든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뭐가 나온다? 최소값이 나온다.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볼까요? 얼마 나와? 2 마사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너까지 하면 8이겠죠? 네. 맞아요? 자 다시 뭐라고? 루트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는 a가 마이너스 1일 때 8이라는 최소값을 갖고 와요. 그렇지?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는 누구냐 그랬거든? 언제 최소가 나온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나온다. 답은 얼마? 2번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수빈씨 네? 어려워 지금? 아니요, 이해했어요. 그래? 니는 안 되면 2명밖에 없잖아 지금. 바로 멈춰라. 네. 오케이 끝까지 갔다 오면 또 힘들어져. 아 그런 내용이었군. 나머지 마찬가지니까 넘어갈 거고요. 대표 문제 2번 봅시다. 두 점 A,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P의 좌표는? 자, 이 친구 쭉 있어요. 이 녀석들과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거든요. X축 위의 점 P.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P의 좌표를 설정합시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하면 좋아. A라는 점이 P랑 만드는 거리가 있겠죠. 그림을 그려줘야지 알아듣나? X축이 딱 있어요. 근데 여기 어딘가에 A라는 점이 딱 이렇게 있었어. 여기 어딘가에 뭐 이런 B라는 점이 딱 있었다 치자. 근데 대충 요 정도를 찝어봤더니 여기가 P면 AP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맞아? 또 이렇게 해서 BP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같았으면 좋겠대. 이 문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네. 뭐라고? A 위치 알려줄게. B 위치 알려줄게. 그리고 걔네들이랑 같은 거리에 있는 P를 좀 찾아봐 이런 거야. 그럼 이 P를 찾아라 이렇게 했어. 그럼 네가 P의 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원래 그걸 찾아야 돼. 근데 얘는 무슨 축 위에 있어? X축. X축 위에 있어. 그럼 요 정도는 할 수 있죠. X축 위에 있다라는 건 Y 값이 얼마라는 거야? 0. 0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Y 값은 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P의 좌표를 이렇게 설정을 합시다. A, 얼마? 0. 0 이렇게 한번 잡아보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거리가 같아야 되니까 AP 거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BP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리고 그 둘을 모았는데 같다고 두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같아야 되니까. 자 AP 좀 표현을 합시다. AP 거리 어떻게 돼요? 루트. 자 여기 A 좌표가 3,4고요. B 좌표가 뭐야? 5,2죠? 맞아요? 자 AP 거리 어떻게 할 거야? 3 마이너스 A. 3-A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4. 그 4. 결국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잘했어. 자 그 다음에 BP 길이 좀 표현합시다. BP 길이 어떻게 돼요? 5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2 제곱. 뭐 이렇게 써지겠죠? 맞아요? 네. 그럼 그 둘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같을 거면 루트 좀 벗겨도 될까?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얘가 이렇게 둘이 같아야 되는 거 맞죠? 네. 맞아요? 그럼 양쪽 다 루트를 벗겨도 상관은 없어요. 없겠지. 왼쪽 계산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얼마? 16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네. 계산하시면 a제곱 봐봐. 똑같은 거 미리 날리는 게 항상 편해요. 네. 양쪽 똑같이 날리고 마이너스 6a 플러스 25는 마이너스 10a 플러스 얼마? 29 이렇게 되겠죠?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면 4a라는 친구는 4가 되고요. a는 얼마?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지금 p의 좌표는 몇 콤마면? 1,0 정답 4번 이렇게 되고 끝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못 풀겠다. 그럼 넌 점과 점 사이 거리를 못한다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요 식은 다 쓸 수 있잖아, 그렇지? 본인의 글씨를 천천히 읽고 하라는 행동을 하시면 돼요. 같은 거리 구하라고 했어요. 같다고 둬야 돼. 합치시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런 얘기였겠군. 남은 거 마찬가지들이니까 풀고 대표 문제 3번 좀 봅시다. 이번엔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거 시험장에 생각보다 어려워하거든 애들이. 근데 이해를 못하겠어. 이번엔 똑같아. A랑 B랑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따로 존재를 한대. 그 점을 A, B라고 얘가 줬죠. 맞아요? 근데 이 점이 너라는 직선 위에 있대. 이게 무슨 차이인 거냐면
왼쪽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디 위에 있다 했어? x축 위에 있다 했어. 그러니까 y값이 얼마인 거 알았어? 0인 거 알았으니까 a, 0 이렇게 잡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오른쪽 상황은 뭘로 바뀌었어요? 그냥 너 위에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면 피자표를 설정을 해줬잖아. 이렇게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 P라는 친구는 말이야. 이건 좀 잘 써놔야 돼. P라는 친구는 너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니까 대입을 했을 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러면 Y 자리에 B 들어가고요. X 자리에 A 들어가니까 3A-5 이런 관계식이 하나 생기겠죠. 맞아요? 네? 지금 Y 자리에 B를 집어넣고 네. X 자리에 A를 집어넣은 거야. 그래도 돼요? 지금 방금 제가 물어본 게 그거였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왜 이렇게 답이 안 돼? 쌤, 왜 그렇게 모양 수박을 그리시라고? 뭐가 있나 해서 봤어요. 너라는 점은 요거는 좀 정리를 하고 갈까? 잘 들어야 돼. 요 유형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제 개념의 문제인데 어디 위에 점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 그럼 예를 들어 근데 이게 함수야 함수. 함수 위에 점이 있다란 말은 이렇게 있는 함수 fx가 만약에 있었잖아. 그럼 요 위에 요 순간에 p라는 점이 존재했던 거거든요. 오케이?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p라는 점은 결국에 함수의 관계를 만족시킨다는 거라서 얘가 만약에 a, b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 함수 y는 뭐 예를 들어서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함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저 함수에다가 이 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문제가 없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가 b, 여기가 m, a 플러스 n 이렇게 들어와도 괜찮아. 이게 말이 좀 어려우면 숫자로 바꿔보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 예를 들어 1,2라는 p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1 위에 있는 건 거야. 네. 오케이? 그러면 x에 1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이죠. y에 2 집어넣으면 2죠. 문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요 숫자를 이 함수에 대입할 수 있잖아. 네. 그거를 지금 똑같이 한 거야. 문자로 한 거야 그냥. 그래서 B라는 친구를 Y에 집어넣고 A라는 친구를 X에 집어넣으면 이런 식이 나올 건데 이런 거에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이 식은 성립하고 있는 식인 거야. 근데 네가 P라는 점을 문자 두 개 갖고 식을 세우면 어떻게 보이냐면 결국 문제풀이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AP, BP 구하고 둘이 같다고 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봐봐. AP를 딱 쓰잖아? 저 상태로 그냥 쓰면 여기서 이거 빼면 얼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 4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써야 되겠지. 네. 똑같이 여기서 네가 BP를 또 쓰잖아. 이렇게 또 쓰고 3 마이너스 A 제곱 그 다음에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써질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쓰고 둘을 같다고 두려고 보면 좀 어려워져요. 뭐가 어려워지냐면 같다고 두는 순간 여기 왼쪽은 문자가 몇 개가 있었어? 같다고 뒀을 때? 한 개. 한 개밖에 없죠. 왼쪽에 문자 A, 오른쪽 문자 A. 근데 지금은 얘네 둘을 같다고 두면 문자가 몇 개? 2개 생기겠지. 꼴 보기가 싫어요. 싫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얘를 활용할 거야. 오케이? 다시 여기까지 쓰는 거야. 둘이 이제 같다고 둘 거야. 전개 바로바로 하면서 왼쪽 쓸게요. 왼쪽 계산하시면 a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8b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네.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친구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플러스 b제곱 플러스 4b 플러스 4 이렇게 써지겠죠. 오케이? 자, 여기서 똑같은 거 바로 날리고 가는 거야. a제곱 날라가요. b제곱 날라가요. 오케이? 그리고 계산할 거 뭐 9도 날릴 수 있으면 뭐 좋겠네요. 오케이? 여기까지 써놓고 6a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8b 그대로 쓰고 플러스 16 이렇게 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6a 4b 플러스 4 이렇게 나오겠죠. 한 번만 더 정리할게. 다 넘기면 12a
넘으면 마이너스 12b 넘기면 얼마냐?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약분 좀 할게. a 마이너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아니. 맞아요? 네. 이렇게 하면 시계 하나 만들어졌어요. 여기도 뭐가 있는 거야? 시계 하나 또 있는 거지? 네. 문자 몇 개? 2개. 식 몇 개? 2개. 연립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저런 상태에서 연립을 해야지 하면 이 친구가 여기 대입을 하시면 a-b 대신에 3a-5는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둘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a 플러스 5는 얼마다? 마1이다. 계산하시면 6이라는 친구는 2a이고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3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a가 3인 걸 알았으면 b는 얼마예요? 3 집어넣으면 4 이렇게 나오겠죠? 최종적으로 b는 4다 구할 수 있을 거고요. 둘이 합치면 7 그게 정답입니다. 어렵니? 수빈이 좀 포기한 것 같은데? 아니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응. 좀 뭔가 저 혼자 풀어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풀어보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 드리고요. 남은 것들 마찬가지니까 본인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외심, 거리 활용. 내부를 나갈 수가 없네. 꽤 많구나. 외심 좀 보고 갑시다. 유형 4번의 대표 문제 4번 좀 볼게요. 세 꼭지점 ABC가 있고 그 친구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중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외심 내심은 까먹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한번 그냥 말만 할게요. 외심이라는 친구는 결국에 안에 들어있는 삼각형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헷갈리겠다. 외자가 바깥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삼각형의 바깥쪽에 원이 있는 거야. 삼각형의 바깥쪽에 원이 있는 거야. 그 원의 중심을 갖고 우리가 무슨 심? 외심 이렇게 불러요. 당연한 건데 이 도형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로부터 꼭지점까지 연결을 딱딱 해주면 당연히 이 거리들이 어떻겠어요? 같아요. 같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 내용을 활용을 할 거야. 알아듣니?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들어와. 원래 옛날 공부는 외심이면 같은 거리야. 외심이면 같은 거리야.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너가 외심이야? 네. 꼭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뭐해? 같다. 같아. 외심이니까 같은 거리야 라고 일단 배웠단 말이야. 근데 지금부터 우리가 할 행동들은 뭐냐면 외심을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야 되냐면 같은 거리니까 외심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시험을 못 봐서 바보야. 바보라서 시험 못 봐서 뭐 똑같은 얘기일 수 있거든요. 원래는 외심이니까 같은 거리야.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같은 거리니까 외심이야 이걸 쓰고 싶은 거야. 오케이? 그럼 너는 그게 같은 거리라는 걸 뭐 해줘야 돼? 표현을 해줘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서 문제를 천천히 풀어볼 건데 꼭지점이 몇 개 있어요? 3개. 3개가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외심의 좌표가 짜잔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럼 너가 외심이기 때문에 무슨 성질이 떠올라야 된다고? 같다. 외심이기 때문에 거리가 같다 이게 떠올라야 돼. 거리가 같다. 까먹으면 안 된다잉. 그럼 거리가 같다 그랬으면 AP 좌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가요? 세 꼭지점 좌표가 똑같은 좌표가 똑같은 건 아니지. 아니에요? 좌표가 똑같은 건 아니고 자, 요 외심의 좌표를 우리가 P라고 부를게. 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여기서 AP의 거리를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AP 거리 얼마야? 마 3,1과 마 1,2의 거리를 구하면 되죠. 그럼 이거 거리 어떻게 구하면 돼? 마 3 플러스 1 플러스 1 제곱 제곱 계산하면 얼마? 4 4 더하기 1
마이너스 2 제곱 제곱 계산하면 1 마이너 제곱이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우리 저거 계산하면 실제로 얼마? 루트 5가 외심과의 거리입니다. 불만 없지? 그러면 BP도 구해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BP 좀 써볼까? BP는 어떻게 쓰면 돼? P 막 P 마이너스 P 플러스 1 P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되겠죠? 오케이? 이 친구 계산 좀 더 해놓으면 어떻게 나와요?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2가 되죠. 맞아? 마지막으로 CP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CP는 루트 표현하고 그 다음에 마3에서 마1 빼면 얼마? 마이너스 2죠? 그거 제곱하니까 4 더하기 이번엔 뭐? Q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써지겠죠? 전개 좀 합시다. 이 친구 결과적으로 뭐 나와?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8 이렇게 되겠죠? 네 오케이? 우린 저 세 개가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같아야 돼. 그럼 생각이 이래요. 안쪽에 들어있던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2랑 5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계산 때리면 어떻게 나와?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3 그게 얼마? 0이죠. 인수분해 하시면 P 플러스 3과 P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죠. 결국에 가능한 P는 뭐겠니? 마3 또는 1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똑같아요. 한 번 더 할 거야.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8이 오면 되죠. 그럼 넘기면 Q제곱 마이너스 4Q 플러스 3 그게 얼마야? 0이야. 인수분해 하시면 가능한 Q가 뭐예요? Q 마이너스 1과 Q 마이너스 4 그게 얼마? 아니고 3 그게 얼마? 0이어야 된다 표현할 수 있겠죠? 맞아요? 여기서 가능한 Q가 누구 있어요? 1, 3 이렇게 나오겠네. 1 또는 3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우리 선택을 해줘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해줘야 돼. 누가 맞을까? 첫 번째 거에서 1?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되진 않을 거 아니야. 네 둘 중에 누가 P일까? 1? 왜요? 아래 Q가 다시 뭐라고? 아래 Q도 1이 있고 2P도 1이 있어요. 아, 둘 다 있어서? 마상 아니에요? 넌 마상? 왜? 그냥 마상 맞아요 아니 뭔가 어. 저기 좌표를 봤을 때 어. 제 혼자 이름 뭔가 좀 이상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자, 우리가 얘가 이제 도형적인 내용을 생각을 해봐야 돼. 오케이? 이 세 꼭지점은 같은 꼭지점이야, 다른 꼭지점이야? 같아요 다른 꼭지점이지. 길이가 같은 거구나 길이가 같은 거지. 실제 위치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달라야 돼. 위치가 뭐 해야 된다고? 달라야 돼. 그냥 이런 거야. 이 점의 위치랑 이 점의 위치랑 이 점의 위치가 뭐 해야 돼? 달라요 달라야 돼. 근데 우리 첫 번째 점이 뭐였어? 마3, 1이었지. 네 맞아? 두 번째 점은 몰라 1이란 말이야. 맞아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 있는 P를 마3이라고 해버리면 똑같아요 마3, 1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점이 두 개가 뭐 해버려요? 저요 똑같아 버리겠지.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서로 다른 꼭지점이어야 되니까 여기선 1을 선택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럼 Q는 어떻게 해야 돼요? Q는 똑같이 3이어야 되겠지. Q가 만약에 1이면 마3, 1건 안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너는 1, 너는 3 최종적으로 둘이 곱하는 거니까 답은 얼마? 3입니다 하고 끝낼 수 있겠죠? 오케이? 네 풀어보니 좀 어떠니?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좀 어려워할 수도 있긴 한데 좀 차근차근 문제 풀어서 연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대표 문제 5번 계속 나오는 건데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물어보는 유형이 있거든요. 솔직히 학교 시험에는 굳이 뭐 내실까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합니다. 만약에 학교 시험에 나오면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장에 두 번째 페이지 정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요. 판단은 항상 이렇게 하자. 삼각형을 판단할 때는 변 또는 각을 봐야 돼. 뭘 봐야 된다고? 변 또는 각.
너네가 각을 보긴 쉽지가 않아요. 그거를 보려면 우리 2학년 정도는 돼야지 좀 할만할 거야.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얘를 판단해라 하면 무조건 길이를 봐야 돼요. 오케이? 삼각형 판단해 이걸 무조건 길이야. 네. 그러면 정말 슬프지만 뭐 AB, BC, CA 요거 변 3개를 다 계산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우리 하나씩 맡아서 하자. A, B 하고 싶은 사람. 저요. 요거 수빈이가 지금 계산 시작. 보경이 뭐 할래? 그래 이거 너가 하고 내가 CA 계산 좀 할게요. 다 했어요? 알겠습니다. 했어요. 오케이 AB 얼마 나왔어요? 루트 9 플러스 25. 오케이 이렇게 나왔어? 네. 합쳤더니 얼마니? 34. 루트 34 이렇게 나왔네. 공영 혹시 끝났어요? 네. 얼마 나왔어요? 루트 40. 루트 45 둘이 뺐더니 어떻게 했지 이 사람? 너 이거 밑에 거 풀었구나 이거. 뭐야? 네. 아니 이런 줄 알았어. 그럼 뭐 지울 필요는 없을걸? 나중에 또 풀어야 되니까. 알아서 하시고 B시간 제가 할게요. 3에서 2 빼면 1 제곱 빼면 16 이렇게 돼서 결론이 루트 17이야. 네. 자, 변 몇 개 봤어요? 3개. 3개. 그래도 2개가 뭐해? 같아요. 같아. 무슨 삼각형?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쭉 있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가 얘는 바꾸면 되니까 AC로 부를 수는 있는데 BC랑 이등변이어야 되죠. 그거 좀 말이 좀 어때요? 이상하지 않나? 안 돼요. 이건 말이 없는 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여야 돼. 그럼 직각인 것도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 이 중에 누가 제일 길어요? 34. 그럼 봐봐. 이렇게 있고 지금 얘네들 길이비가 어떻게 보여요? 루트 17, 루트 17, 루트 34니까 1대1 대 루트 2의 비율이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였지 않을까? 네. 그러면 A, B는 루트 34, B, C, CA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누가 90도여야 돼? C가 90도인 정답 몇 번? 2번. 2번 이렇게 되고 문제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길이를 구해야 돼. 길이 구해놓고 나오는 건 보통 이래.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직각삼각형, 오케이? 그 3개인데 직각을 물어보면 당연히 피타고라스가 통해야 되겠죠? 맞아요? 직각 물어봐서 피타고라스가 통하는 거, 이등변인 거까지 해서 직각, 이등변을 같이 물어본 것뿐이다. 밑에 문제들 보면 다 그 정도 얘기일 거고요. 혹시 몰라서 이거 미리 알려주고 갈게. 둔각 삼각형 판단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어. 우리가 여기를 이제 뭐 A, B, C 이렇게 부른다 치자. 그럼 피타고라스가 통하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겠죠. 네. 맞아요? 근데 삼각형이 둔각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각? 둔각. 둔각. 그럼 여기가 A, B, C 똑같았다 치자. 근데 우리 이렇게 보자. B, C는 길이가 똑같았는데 그게 펼쳐진 거야 이렇게. 그럼 당연히 빗변이 더 길어졌겠죠. 네. 그럼 우리 원래는 똑같았는데 빗변이 더 뭐했다고 이제? 길어졌어요. 길어졌어. 그럼 제곱하면 누가 커지겠니? A제곱 파트가 더 크지 않겠니?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상황이면 둔각삼각형이야. 누구? 제일 긴 변 있죠. 그거를 제곱한 게 나머지 변들의 제곱보다 훨씬 크시면 네. 그럼 둔각이다.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 직각이 있어. 얘를 못하겠지. 이렇게 있어. 이거를 꺾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네 길이는 똑같은 상태에서 요게 뒤로 밀리니까 당연히 빗변만 커지겠죠. 네. 그걸로 피타고라스를 기억을 좀 합시다. 자, 나머지 마찬가지들이니까 푸시고 유형 6번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 봅시다. 자,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이 문제 유형들 좀 말을 해줄게. 선분 길이의 합의 최소값, 선분 길이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 차이가 좀 있어요. 두 개 구분을 해야 돼. 얘는 진짜 길이의 합이야. 오케이? 그럼 길이의 합은 가는 길, 그 길이를 합쳤을 때 제일 짧아야 되잖아. 요거 문제 풀 때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얘는 그냥 가는 길에 떨구는 거야. 가는 길에 떨구기. 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는 요 내용은요 실제로 2차식 계산이 제일 중요해요.
2차식 계산. 오케이, 요 차이를 네가 구분을 해야 돼. 무작정 외우면 안 되고 봐봐. 의미가 이래. 원점에서 A까지 갈 거야. 어디서 어디 간다고? 원점에서 A. 원점 여기가 A야. P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위에 점 P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P를 요런 데로 잡은 거야. 그럼 여기서 쭉 가는 이 길이를 우리가 OP 이렇게 부르지. 그리고 P에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을 PA 이렇게 부르지. 그럼 두 녀석을 합치면 문제가 물어본 내용이죠. OP, PA 합의 최소 이렇게 했지. 맞아? 그럼 이렇게 찍고 가는 이 길이가 있었다 치고 느낌이 뭐 이 정도로 한번 봐볼까? 여기가 P였다고 쳐볼래? 그러면 이번엔 여기만 찍고 가면 되죠.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 더 길죠. 두 번째 더 짧죠. 왜 그런지 혹시 알아요? 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이게 학원임, 여기가 학원, 여기가 집이야. 누구 집이냐면 내 집이다. 오케이? 보경이 어디 산다 했었지? 너 어디 산다 했었지? 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게. 학원 끝나고 집 갈 건데 보경이 집이 여기 있단 말이야. 내가 얘를 데려다 주고 집으로 가면 돌아가긴 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수빈이는 내가 집 가는 길에 있는 거야, 집이. 그래서 수빈이 여기다 내려주면 된대. 나는 원래 이렇게 갈 사람이잖아. 근데 수빈이 집이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러면 사실상 이동 거리가 늘어요, 안 늘어요? 안 늘어요. 그러면 가는 길에 떨궈주세요 이러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딘진 모르겠지만 P를 당연히 먼데 찍으면 더 멀리 돌아갔다 와야 되니까 거리가 늘겠죠. 내가 이게 최소고 싶으면 어디 위에 있어야 된다? 가는 길 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P면 이 거리를 합쳐라 이 말이 될 거고, 최종적으로 문제가 물어보는 이 친구의 최소값은 곧 그냥 OA의 길이와 뭐가 돼요? 같아지겠죠. 뭐라고? 여기 P가 있으면 OP 길이, PA 길이 합친 거랑 OA 길이랑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가는 길에 떨어뜨리는 상황이 제일 짧은 거구나. 그냥 OA 길이를 구하시면 되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OA 길이 지금 구해보면 여기 제곱하면 9, 여기 제곱하면 16이죠? 둘이 합치면 25 나오니까 루트 25 다른 말로 얼마? 5 그게 네가 찾고 있던 정답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보경이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맞지?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나머지 마찬가지니까 너네가 풀 거고 조금 쉬었다 와서. 유형 7번은 2차식 계산이라고 그랬는데 문제가 좀 내용이 다르죠. 얘는 합을 할 건데 누구에 대한 합이야? 제곱에 대한 합이지.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 결국에 AP라는 길이 같은 건 말이야. 따지고 보면 루트하고 블라블라블라 쓰는 거잖아. 그럼 얘가 제곱이 된다는 건 루트가 사라진다는 얘기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식들을 똑같이 그냥 표현하시면 돼요. 막 쓸 거야. 그 둘을 합친 게 최소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 지금 피해 좌표를 알고 있니? 모르고 있죠? 무슨 축 위에? 그럼 누가 0이야? y가 0이야. 그럼 얘를 a, 0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잡고 나서 길이 한번 표현할 거야. 너네 둘의 거리는 a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거리는 a-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9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 둘을 가져다가 내가 뭘 하는 게 필요해? 더 하는 게 필요해. 계산을 좀 할게요. 첫 번째 거 a제곱 더하기 1이고 두 번째 거 전개하시면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플러스 얼마? 16 플러스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2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8a 그 다음 플러스 26 이렇게 나오겠죠. 요 이차함수를 가져다 내가 그림을 그려야 돼. 그럼 어떻게 하자 그랬어?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돼야 되니까 2로 묶어내시면 돼요. a제곱 마이너스 4a까지 쓰고, 그럼 수빈아 가운데 축이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돼, 그치? 그래서 a가 얼마일 때? 2일 때 2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최소값이 나와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피해 좌표지. 2이면 최소가 되는 건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a가 2면 정답이 몇 컴마면? 2,0 4번이야? 이렇게 되고 끝낼 수 있겠죠?
이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지? 넘어가도록 할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런 건 한번 합시다. 말만 해볼게. 저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P의 좌표가 있대요. 근데 이번에 P가 어디 위의 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여기 있는 P의 좌표를 똑같이 그냥 A, B 정도로 한번 잡아보는 거야. 그럼 우리 여기서 AP를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하면 돼? AP의 제곱은 A에서 0 빼고 제곱하니까 A 제곱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더하기 B에서 3 빼고니까 B-3의 제곱 이렇게 생기는 거 맞죠? 조금 빨라요? 네? 루트는 삭제한 거야? A에서 0 빼고 제곱하니까 A 제곱, B에서 보호받고니까 너 제곱 이렇게 나온 거 맞지? 네. 그 다음 BP 봅시다. BP 이 친구 어떻게 하면 돼? A-2의 제곱 더하기 B-5의 제곱 이렇게 나오죠.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문제라서 한번 풀어주는 건데 둘을 한번 합쳐볼게요. A제곱 쓰고 순서대로 쓸 거라서 이걸 좀 쓸게. 밑에 있는 A-2를 제곱하면 식이 어떻게 나와?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더하기 이번에는 요거 계산하면 B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에 있는 거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돼 있는 거 계산 더 하시면 2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더하기 B제곱 2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34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문제가 원하는 건 결국에 너가 뭐면 좋겠다는 거야? 얘가 최소면 좋겠다는 거지. 맞아? 그럼 여기 앞쪽에 있는 이거 두 개를 가져다가 요거 두 개를 가져다가 각각을 A에 대한 2차식과 B에 대한 2차식으로 생각을 할 거야. 오케이? 그럼 식이 대충 어떻게 보일 거냐면 요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너는 2로 묶어놓고 A제곱 마이너스 2A죠. 맞아요? 이 친구도 2로 묶어놓고 B제곱 마이너스 8B죠. 숫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뽑아놓게 38 이렇게 4랑 38 이렇게 나왔어. 나는 어차피 얘가 최소여야 돼. 그럼 요 안쪽에 있는 이 2차 함수가 최소면 되죠. 안쪽에 있는 요 2차 함수 최소면 되지. A, B에 대한 관계가 따로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죠. 그럼 서로 독립적으로 가도 되는 거니까 너가 최소고 너가 최소면 최종적으로 최소겠지.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이 얼마예요? 1일 때지. 여기 있는 2차 함수는 가운데 축이 얼마예요? 4일 때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뭔 얘기가 되냐면 A가 1이고 B가 4면 최종적으로 앞에도 최소고 뒤에도 최소니까 얘네를 전부 다 합치고도 뭐가 되겠다? 최소가 되겠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1, B는 4, 1,4면 뭐겠다? 최소가 나와주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이거 실제로 연습이 잘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무슨 짓거리를 하냐면 표현을 해요. 일단 여기를 못하진 않을 거야. 나중 되면 이거를 해놓고 10까지 또 쫙 써요. 여기서 갑자기 멈춰. 그냥 내가 뭐 하고 있는 건지 까먹은 거지 이제. 이거 2차식 두 개네. 이렇게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지? A끼리 묶어두고 B끼리 묶어두고 각각이 따로따로 최소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 돼. 오케이? 자 넘어가고 유형 8번은 삭제할게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좀 봅시다. 자, 파푸스의 중선 정리 요 내용은 이제 좀 중요하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볼게. 중점을 기준으로 연결을 했을 때 요런 도형이 될 거야. 다시 A라는 점과 B라는 점과 C라는 점의 가운데 점을 우리가 M 이렇게 부를 거야. 중점을 연결을 하면 이 선을 우리가 중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성질이 다음과 같은 수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AB의 제곱, 너의 제곱과 AC의 제곱, 이쪽의 제곱은 각각에 대해서 요 가운데와 오케이? 이 왼쪽을 제곱하고 합친 거에 몇 배? 2배다 라는 걸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고 불러요. 지금 요거는 그냥 한번 들어만 두시고요. 그거를 활용한 내용을 찾자 정도일 거거든요. 오케이? 중선 정리 빼버릴까 그냥? 중선 정리?
요거는 넘어갔다가 올게. 중선 정리까지는 안 할게. 지금 유형 8번 9번은 일단 지금 안 할게요. 앞으로 다시 쭉 올라갈 거야 얘들아. 앞으로 다시 쭉 올라가서 내분점 볼 거거든요. 자, 내분점은 잘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외분점은 빠졌어. 내분점만 배울 거고요. 물론 고난도 가면 외분점 문제가 종종 나오긴 합니다. 한번 이제 언급을 쭉 할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제 도입을 이렇게 하면 편할 것 같아. 요 순간이 2였어. 이 순간이 10이었던 거야. 걔네들의 가운데는 좌표가 얼마게? 너무 어려워? 네, 아니요. 4. 여기가 4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요 거리가 얼마예요? 2요. 이 거리가 얼마예요? 아, 6이요. 이상한디? 7. 6? 7? 잠깐. 에? 쌤, 돼요? 5. 5 한번 해볼까? 아니다. 6 아니. 아니에요? 6. 6이겠죠. 여기 거리 얼마? 4. 여기 거리 얼마? 4. 근데 이제 요 가운데 지점을 찾고 싶은 거야 우리가. 그럼 빨리 하는 방법은 크게 둘 중에 하나야. 이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첫 번째는 2랑 10은 거리가 얼마큼 차이나? 8이요. 8. 그럼 거기에 절반은 얼마야? 4요. 4. 4만큼 차이 나니까 2로부터 얼마큼? 4. 4만큼 가면 6이네? 이렇게 중점을 찾을 수 있죠. 네. 맞아요? 근데 이거는 위치가 바뀌면 계속 계산을 해야 돼서 귀찮아요. 되게 편한 걸 알려주면 결국에 중점이라는 친구는 누구? 중점이라는 친구는 너네 둘의 평균이야. 뭐라고? 평균. 둘의 평균이야. 2랑 10을 합치면 얼마예요? 12요. 거기에 절반하면 얼마야? 6이요. 6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두 녀석이 뭐야? 절반. 절반 평균이야. 2 플러스 10의 평균이라고. 오케이? 지금 중점의 의미를 좀 다시 이해해줘야 돼. 그리고 너네 이거 헷갈리면 안 되거든. 거리에 대한 내용은 서로를 빼서 만들어요. 뭐라고? 빼서. 거리에 대한 내용 빼서 만들어. 근데 위치에 대한 내용, 다른 말로 좌표에 대한 내용들은 두 녀석을 보통 더해서 만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너의 위치가 궁금하면 이 위치는 두 녀석을 뭐하고 더하고 절반 쪼개면 나오죠. 오케이? 근데 상황이 이랬어. 자, 근데 이번엔 숫자가 딱 이렇게 있는데 요 순간이 1이고 이 순간이 10이었던 거야. 근데 여기가 1대2로 내분이 되는 거야. 1대2로. 요 순간을 찾아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얼마냐 하면 거리로 한번 풀어볼게. 여기 진짜 거리가 얼마야? 9. 9겠죠. 여기 진짜 거리가 9야. 근데 1과 2가 된다는 건 3으로 나눠보면 되겠지. 네. 9를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이요. 3이죠.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실제 거리가 얘가 비율이니까 실제 거리가 3이었고 실제 거리가 6이었겠죠. 네. 맞아요. 그러면 1로부터 3만큼 걸어간 거니까 얼마? 4 이런 위치가 되겠지. 맞아요. 보면 너무 어지럽니? 이런 거 한번 해볼까? 9를 1대2로 나눠보자. 구슬이 몇 개가 있어요? 9개가 있어요. 9개 구슬이 있어요. 그거를 1대2 몇 배 차이 나게? 2배 차이 나게 주고 싶은 거야. 그럼 몇 개 하면 돼? 3대 6 이렇게 하면 되죠. 지금 뭐 자연스럽게 갈 수도 있는데 조금 이따 이제 계산 좀 더 할 거거든요. 너가 3대 6이 된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 1대2로 나누겠다라는 건 합쳐서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3이 된다는 얘기잖아. 아. 합치면 3이잖아. 네. 그럼 3에 해당하는 친구가 이건 동그라미가 비율이야. 네. 나는 문제 풀 때 웬만한 동그라미 다 비율이에요. 3이라는 비율이 9라는 실제 숫자를 담당하죠. 맞아요? 그럼 1이라는 비율은 얼마를 담당해야 돼? 3. 3이라는 걸 담당해야 되겠지. 3배 줄었으니까. 그럼 2라는 비율은 얼마? 6. 6을 담당해야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1대2로 나누자라는 건 실제 숫자는 3대 6이었다 이 말일 거 아니야. 맞아? 근데 지금 이 짓을 왜 하고 있냐면 여기 위치가 1이고 여기 위치가 10이었어. 1대2로 나눌 거야. 1대2로 나눌 거야. 오케이? 그럼 요 비율에 해당하는 실제 길이가 3이랑 6이었겠죠? 네.
그럼 얘는 1로부터 얼만큼 갔다? 3만큼 갔다 이 말이지. 1에서 3만큼 더 가면 얼마가 돼? 4가 되겠죠. 맞아요? 그럼 우리는 4라는 시점이 1대 2로 뭐 하는 점? 쪼개는 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안쪽을 쪼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얘를 내분점이라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아? 무슨 분이야? 내는 신뢰할 때 안쪽에 있다 그 뜻이고 분은 무슨 분이겠어? 분배. 분배할 때 나눌 분자겠죠. 안쪽을 1대2로 나누는 점이니까 내분점이야. 누가? 얘가. 혹시 불만 있어요? 아니요. 뭐 있어 보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3대 6이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저거 풀면은 4가 아니라 그냥 3으로 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그렇죠.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는 안 풀 거야. 일단 개념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거를 공식으로 바꿔볼 거거든? 뭘로 바꾼다고? 공식으로 바꿀 건데 너네한테 생짜로 이걸 외워라고 하면 또 어지러워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 친구를 갖고 있을 때 원래 있었던 숫자를 뭘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눴죠. 3은 누군 거야 도대체? 나와 있는 비율들의 합인 거지. 맞아? 그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문자로 바꿀게. 몇 대 몇으로 나눌 거냐면 m 대 n으로 나눌 거야. 뭐라고? m 대 n. 그럼 얘네들을 합치면 얼마가 돼? m 플러스 n 이렇게 나오겠죠. 그걸로 나눌 거니까 얘는 분모야.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분자는 어떤 숫자를 곱해서 넣을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미지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아요. 이제 이거 좀 지워놓고. 혹시 중세 시대를 아시나요? 중세 시대. 봉건제 아시죠? 뭔가. 네? 뭔건제가? 이렇게 하자. 여기에 성이 있어요. 멋지지? 집이에요. 성이야 성. 뭐야 성이라니까. 여기도 뭐가 있냐면 여기도 성이 있어요. 혹시 불만 있나? 아니요. 저 뭐예요? 이빨이. 야, 왼쪽과 오른쪽에 성이 다 있어요. 네. 근데 너가 부족장이야. 그래서 여기다가 터전을 잡았어요. 네.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요 텐트로 있는 부족은 왼쪽 나라랑 오른쪽 나라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야? 맞아? 누구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아? 왼쪽. 왼쪽을 받겠죠. 왜? 가까워서. 가까우니까.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될 거야. 굳이 따져볼게. 얘가 만약에 정확히 절반인 시점이었으면 영향을 정확히 똑같이 받았겠지. 1대1로 받았겠죠.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길이가 몇 대 몇이야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얼마야? 2였잖아. 네. 길이가 1대2야. 거리가 1대2야. 거리가 1대2야. 그러면 영향은 얼만큼 받아요? 1대2로 받는 거야? 왼쪽 나라 1 받으면 오른쪽 나라 2배 더 받아요? 반대겠지. 맞아? 왼쪽 나라가 2배 더 영향력이 세고 오른쪽 나라가 1만큼 영향력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뭔 짓거리를 할 거냐면 분모에다가 m과 n을 합친 걸 일단 나눴어요. 이거는 왜 나누는 거라고? 아까 했잖아. 전체 값을 하나에 해당할 수 있도록 나눈 거였어.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외워도 되는데 굳이 이유를 붙여보는 거야. 아까 9개를 가져다 1대2로 나눈다. 그럼 그 9를 3으로 나누고 시작을 했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야? 1에 해당하는 건 몇 개 이게 나오는 거잖아. 이걸로 나누는 이유는 1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려고 나눈 거예요. 그 위에는 영향력의 최종 결론을 써야 될 거거든. 오케이? 그러면 m에 해당하는 영향력이 있을 거고 n에 해당하는 영향력이 있을 거야. 자, 여기가 m이에요. 이제 여기가 n이야. 오케이? 네. 다시 생각해봐. 이제 거리가 m 대 n이야.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세요? M이요.
에? 거리가 L. 맞아요. 그러니까 1이라고 하지. 이 친구 이름을 이제 바꿔놓을게. A라고 바꿔줄게. 아, 네, M이라고 말했구나. 여기 얼마라고? B라고 바꿔줄게. 자, A랑 B 중에 누구의 영향력이 더 세요? A요. A가 더 세요. A는 N만큼 센 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N에다가 곱해줘야 되는 게 A예요. 네? M에다 곱해줘야 되는 게 B예요. 이용 한번 연습을 또 해볼까 이제? 요거 순서를 헷갈려서 반대로 쓰시면 틀린다? 근데 왜 A가 N만큼 받아요? 아, 알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거리랑 영향력은 반대 관계니까. 네. 그럼 숫자로 한번 가볼게 이제. 여기가 1이야, 여기가 10이야. 요 순간이 얼마지? 이게 궁금한 거야. 근데 실제 B가 몇 대 몇? 1대 2였던 거야. 그럼 공식을 써볼게. 1대 2니까 1 플러스 얼마? 2 이렇게 쓰고, 위에는 뭐 쓰면 돼? 1 플러스 2를 그대로 쓸 건데, 누가 2에 해당하는 영향을 받아요? 1을 집어넣어야 돼? 10을 집어넣어야 돼?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왜? 너가 더 그만큼 가까우니까. 맞아? 1을 곱해줘야 되는 건 누구겠어? 10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좀 해볼게. 분모 얼마야? 3. 분자 얼마야? 12. 12. 나누면 얼마야? 4. 아, 그러니까 이 위치가 실제로 얼마야? 4 이렇게 되겠죠. 네. 아까 우리 어떻게 했어? 두 개를 빼고 그게 9고 그러니까 3, 6이고 세 개를 더 가면 4가 되고 이렇게 했잖아. 근데 그 내용을 그냥 공식으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니? 네.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분점 파트를 할 때 중요한 게 크게 두 개가 있거든요. 수직선이네 좌표평면이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분점의 핵심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공식이고요. 두 번째는 닮음이에요. 공식과 닮음 이 두 개를 잘 활용을 할 거거든. 나는 사실 고1 때 공식을 안 외웠어요. 외우는 게 싫어서. 대신에 항상 머리로 생각을 했어. 여기가 얼마 차이 나니까 이 짓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나는 편했거든 처음엔. 근데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되게 어려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가끔씩 안 되면 그냥 공식을 써버리는 게 더 좋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식을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기억해줘야 된다. 그럼 얘를 앞으로 잘 적용하는 게 목표잖아. 저 식을 잘 적용하는 게 목표잖아. 이렇게 하면 편해요. 문장이 이렇게 써져 있어. 안녕. 문장이 이렇게 딱 써져 있고 A, B를 M, N으로 라고 했지. 그럼 나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 A랑 치환되는 게 M일 거고 B랑 치환되는 게 N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케이? 분모에 M, N을 깔아두는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은 못 봤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항상 얘를 쓸 때마다 헷갈려 할 거거든요. 내가 무조건 헷갈려요 이게. 그래서 난 이 생각을 해요. M이라는 게 들어있다라는 건 사실상 A가 들어있는 거랑 마찬가지죠. 나는 M을 A로 볼 거라고. 네. 오케이? 그 다음 X2에 해당하는 친구는 말이야 A의 위치니 B의 위치니? B. B의 위치가 X2니까 난 얘를 B라고 볼 거야. A, B 이렇게 한 세트를 만족을 시키는 거야. 다시 N이라는 친구는 뭐예요? B라고 볼 거라고. X1은 뭐예요? A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냥 A, B 세트를 다 만족시킨다고 생각을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네가 봐봐. A에 대한 걸 썼지? 뒤에 들어올 숫자는 B에 대한 숫자인 거야. B에 대한 걸 썼지? 뒤에 들어올 건 A에 대한 걸 써야 되는 거야. 네가 이걸 반대로 쓰면 완전 틀린다. 오케이?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는데 원래 밑에 거 더 하고 오고 싶은데 조금 불안해서요. 문제 좀 하나 풀고 올게요. 자, 대표 유형 10번. A 좌표가 있고 B 친구가 있는데 나 이 사람도 문제를 이렇게 나눴네. 난이도가 생각보다 있구나. 안 되겠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너네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고 나랑 칠판에서 좀 놀다 가자. 자, 연습 좀 합시다. A의 위치가 2예요. 네. 오케이? B의 위치가 15야. 오케이? 너무 별로잖아. 14야.
오케이. A, B를 (1대 3) 내는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 찾아라 이랬어. 너 이렇게 하면 돼. 1대 3이죠. 분모 뭐라고 쓰면 돼? 1 플러스 3 일단 이렇게 쓸게. 꼴 좀 맞출게. 앞에 거 1 조금 띄고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세요. 그 다음 요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내 생각은 이거란 말이야. 얘가 A고 얘가 B야. 네가 앞에 A에 대한 거 썼지. 그럼 뒤에 누가 들어와야 돼? B. B에 대한 거 들어와야 돼. B에 대한 숫자 얼마예요? 14. 14 곱하기 14 이렇게 들어오라고. 여기 3이지. 누구에 대한 게 들어온 거야? B에 대한 게 들어온 거야. 뒤에 뭐 들어와야 돼? A 거 얼마? 2 이렇게 들어오라고. 그럼 분모 얼마 나와요? 4. 분자 얼마? 14 플러스 6. 결론은 20이니까 5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진짜니 궁금해서 그려보면 여기가 2, 여기가 14. 요 친구 요 정도를 가져다가 요 정도? 5 이렇게 잡을 거고, 요 거리 얼마? 3. 요 거리 얼마? 9. 실제 B가 1대 3. 잘 만족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요 공식 적용하는 걸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아니야.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방금 하고 있던 내용은 대상 자체가 수직선 위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좌표 평면으로 바꿀 거거든. 무슨 평면? 좌표 평면. 어렵게 보지 마세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라는 점이 있고 너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이건 좀 귀찮은 거야. 그냥 좌표 쫙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요 친구를 딱 끊었다 치고 여기가 예를 들어 2대 1에 B였다고 칩시다. 그리고 요 점의 좌표를 찾아오래. 그러면 너는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얘가 이제 삼각형 닮은 거 관련이 있는 건데 선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렇게 선을 딱 끊어볼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도 선을 끊어볼 수 있겠죠? 그럼 내 생각은 이래요. 왼쪽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겠지. 맞아? 위쪽 삼각형과 큰 삼각형은 닮음이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쓰는 거거든. 얘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여기가 몇 대 몇이야? 1대 2. 1대 2야. 요거 쓰는 거야 그냥. 자, 그럼 이 축은요 X축의 평행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2대 1로 내분되는 이 순간을 찾으면 되겠죠. 네. 다시 1대 1, 2로 내분되는 이 순간을 찾으면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좌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좌표 좀 설정을 해볼까? A라는 친구는 귀찮으니까 1,5 이렇게 갈게요. 너무 크게 갔나? 1 이렇게 할게. B라는 친구도 가져갈 건데 잠깐만 3의 배수 관련된 거 편하니까 얘가 4,7 이렇게 갑시다. 오케이? 뭐 그림상 어쩔 수 없어요. 방금 하는 거니까. 자, 좌표가 이렇게 있어. 요 밑에 있는 이 진짜 거리 얼마야? 3. 요 진짜 거리 얼마야? 3. 거짓말. 이게 아니네. 네? 7이랑 1이에요. 아, y값들 차이 네. 얼마야? 6. 6. 알아듣고 있어요? 못 알아듣고 있어요? 네가 3인 건 알아요? 그것도 잘 모르겠어? 그냥 4에서 1 뺀 거예요. 거리만 잠깐 구경. 그럼 7에서 1 빼면 얼마? 6 이렇게 나올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도형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가 어차피 2대 1이잖아. 맞아? 네. 실제도 이만큼 갔었어야 되니까 요 위치는 뭐가 돼야 돼요? 야, 여기가 1이야. 여기가 얼마야? 4야. 네? 위치가 4라고 위치가. 아. 그러면 여기가 이만큼 가야 되잖아. 네. 그럼 실제로 요 거리는 얼마가 돼? 3인 순간이 됐겠죠. 맞아요? 마찬가지야. 여기가 얼마야? 1이야. 여기가 얼마야? 7이야. 그럼 여기가 실제로 2랑 4만큼 움직이면 되는 거 맞지? 네. 맞아요? 그러면 요 위치는 1에서 4만큼 가니까 5가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요 좌표 구해라 그러면 몇 콤마면? 3,5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네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볼 수 있지. 맞아? 근데 요거는 연습이 한 번은 돼 있어야 돼. 내가 종종 이렇게 풀 거기 때문에.
근데 귀찮아. 난 아무것도 모르겠고 계산해야지 하면 자 2대 1만 기억을 하고요. x만 구경하는 거예요. 뭐만? x만. 그러면 2 플러스 1에다가 2 플러스 1 똑같이 쓰고 그렇지? 2에 해당하는 친구 이 옆에다가 1을 붙여야 될까 4를 붙여야 될까 하면 1 아니에요? 지금은 아, 4를 붙여야 돼요. 왜? A, B를 2대 1이지. 네. A에 해당하는 게 써졌죠. 아, 네. 그러면 B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와야 되니까 4가 들어와야 돼. 오케이? 다시 1이 써졌어. B에 해당하는 숫자 써졌어. 1이 앞에 뭘 써야 돼? 1 써야 돼. 계산하면 분모는 3, 분자는 9죠. 결론이 3이지. 지금 내가 뭘 구한 거야? X좌표 구한 거야. X만 봤으니까. Y좌표도 구해봐야 되겠죠. 네. Y좌표는 보라색으로 할게. 이번엔 1과 7 두 개에 집중을 할 거야. 2대 1은 마찬가지니까 2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까지는 그대로 쓰고 자 2가 써졌어요. 누구에 대한 거? A에 대한 게 써졌어. 나는 무슨 숫자? B의 숫자를 집어넣어야 돼. 7 집어넣고 그 다음에 1에다 뭘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되겠죠. 계산하면 분모는 3, 분자는 얼마? 15, 계산하면 5가 되겠죠. X는 얼마고? 3이고 Y는 얼마야? 5. 결론적으로 3,5니까 똑같은 결론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가 내분점을 쓰겠다. 그러면 공식과 닮음을 써야지 둘 중에 하나 쓸 거고 공식을 못 쓰는 건 안 돼요. 그건 죄야. 오케이? 그거는 쓰셔야 되고 닮음으로 보는 걸 연습은 해줘야 돼. 왜냐하면 수직선 위에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 하면 그리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결국에 이런 사선으로 배치되어 있는 선들을 많이 볼 거거든. 오케이? 그럼 이런 녀석들을 볼 때 이 점을 찾을 건데 공식을 써도 되지만 머리로 생각하는 게 더 편할 때가 훨씬 많아요. 오케이? 이 차이가 4면 몇 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해하시죠? 이것까지 하면 우리는 내분점을 이해했다 보시면 될 거고요. 무게중심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넘어가서 다시 문제 이제 풀어볼게. 대표 문제 10번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연습을 해봅시다. 자, A라는 점에 대해서 너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거다 라고 알려줬어요. 문제는 B좌표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B좌표 설정해도 괜찮을까? B좌표 그러면 B좌표를 x, y라고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B를 뭐라고? x, y. 그럼 그냥 써보는 거야. 2대1 내분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 2 플러스 1 분의 2 플러스 1은 그대로 둘 거고 2를 썼다는 건 누구 걸 갖고 온 거야? A 거 갖고 온 거야. 뒤에 뭐 들어와야 돼? B 거 들어와야 돼. B 들어와야 돼. B. 그럼 B의 앞에 거 좌표 X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맞아요? 지금 X만 먼저 보는 거예요. 1을 왜? 근데 왜 이해해요, 쌤? 2대 1이니까. A면 3 들어가야 되는. 아, 잠깐만. 헷갈리지? 네. 자, 옆에 이렇게 써놔. A, B가 있어요. A, B에 M, N이 있어요. 네. 여기서 X1, 얘가 X2, Y1, Y2 이렇게 있는 거야. 딱 끊어놓고 대상이 4개가 쫙 있는 거거든. 4개가. 왼쪽 길이 서로 같은 편이고 오른쪽 길이 서로 같은 편이야. 오케이? 순서대로 A, B는 문제가 없죠.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X1, Y1은 결국에 A의 좌표예요. 그럼 본인이 지금 이거 3 마선데 X에 집중은 3이 들어와야 되지 않나? 는 요걸 보고 있었던 건데 우리는 식을 쓸 때 기본은 얘를 깔고 가는 거예요. 얘를 어떻게? M 플러스 N분의 M 플러스 N을 일단 깔고 요 자리에 실제 좌표가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우린 지금 여기는 나중에 채우는 거야. 네. 다시 한번 볼까? 그럼 이 친구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야. 그럼 2 플러스 1 이렇게 잘 썼죠? 2, 1까지 잘 썼어요. 그리고 나서 X 좌표를 볼 거니까 3과 뭔지 모르는 X 둘 중에 누구를 넣어야 될지가 고민이겠죠? 근데 2가 써져 있었다라는 건 A께 써져 있었던 거니까 좌표는 B 걸 집어넣어야 되겠지? 네.
1이 써져 있었다라는 건 B를 집어넣은 거니까 좌표는 누구 거? A 걸 쓰셔야 되겠죠? 뒤에는 얼마 붙여야 돼? 3 이렇게 붙여줘야 돼. 그럼 이게 무슨 좌표야? 내분점의 X 좌표야. 그 X 좌표가 뭐여야 돼요? 3분의 1이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한번 똑같이 할게. Y 좌표 볼 거야. 2 플러스 1분의 똑같이 2 플러스 1 이렇게 썼어.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2가 써졌다는 건 누굴 쓴 거니까? A를 쓴 거니까 쓸 거면 누구의 Y좌표? B의 Y좌표를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곱하기 Y 1을 썼다는 건 누구 거 쓴 거니까? B 거 쓴 거니까 쓸 거면 A의 Y좌표인 마이너스 4를 쓰셔야 되겠죠? 그게 뭐면 돼? 2면 돼? 이렇게 돼 있는 거겠지? 자, 첫 번째 거 계산 좀 합시다. 정리하면 2x 플러스 3은 1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 여기서 만족시키는 x라는 건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친구도 계산을 좀 해볼게요. 2y 마이너스 4는 얼마? 6이다. 계산하시면 y라는 친구는 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뭐면 돼요? 마일, 5 정답은 2번이야 이렇게 보시면 돼. 오케이? 근데 사실 좀 고민이거든. 너네한테 이거까지 알려줄지 말지. 난 원래 이렇게 안 풀 거거든. 나는 그냥 공식 연습은 니네가 해줘야 돼. 네. 근데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해볼 수 있나? 그냥 그림을 그려요. 다른 풀이는 하나 좀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써볼래? 공간 좀 있으면 쓰세요. 이렇게 있어. 여기를 그냥 A라고 칠게. 여기를 그냥 B라고 칠게. 2대1 내분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쯤. 그게 뭐 어떤 P였겠죠? 오케이? 그 다음 이거는 내가 그림을 디테일을 안 살린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해봐. X 순간이 얼마냐면 이 순간이 3이야. 네. P의 이 순간이 얼마예요? 내분점의 X좌표 뭐야? 내분점의 X좌표 얼마예요? 3. 땡. X좌표요? 내분점 1? 땡. 어? 내분하는 점의 좌표. 아,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B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X였죠? 네. 이렇게 였잖아. 맞아? 근데 요 B가 몇 대 몇이었어? 2대 1이죠? 맞아요? 네. 맞아, 틀려. 맞아. 난 원래 오른쪽 풀이가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 계산하는 풀이보다. 이게 편해지면 암산이 되니까. 자, 3이 3분의 1까지 가겠다라는 건 거리가 얼마큼 난다는 거야? 네? 3은 3분의 9죠. 3분의 9지. 3분의 9가 3분의 1이 된다는 건 3분의 8이 사라진 거지. 요 거리가 3분의 8이지. 맞아요? 네. 근데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가 가던 거리의 절반을 갖다 이 말 아니야? 얼마를 갖다? 절반. 절반 갖다? 그럼 여기 거리 얼마야? 3분의 4. 4겠죠? 맞아요? 근데 지금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실제로 숫자가 작아지고 있는 거지. 얘도 작아져야 되겠죠? 방향이 바뀌지 않을 테니까 3분의 1에서 3분의 4를 줄이면 얼마가 돼요? 3분의 4에서요? 3분의 1에서 3분의 4를 빼면 마이너스 3분의 어? 3분의 3? 결론 마이너스 1 이렇게 맞죠? 마이너스 에이? 잠깐만. 그 내정식 뭐지? 맞아 이거? 네. 이거 할 수 있는 거 맞지? 네. 그냥 결국에 이 순간이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돼. 자, 이 y값을 체크해 볼 거야 다시. a의 y값 얼마예요? 마 4죠. p의 y값 얼마예요? 2죠. 네. 여기 얼마예요?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봐봐. 이 거리 차이가 얼마큼 나? 아니, 여기요. 6만큼 나죠. 그럼 이번에 간 거리 얼마 간대? 절반 간대 3 나야 되겠지. 네. 맞아? 그러면 2로부터 3만큼 올라가면 좌표가 뭐가 돼요? 뭐예요? 5가 되겠죠. 그래서 B의 Y좌표는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B의 좌표는 마일큼 얼마야? 5야 계산할 수 있죠. 맞아요? B의 좌표 뭐라고?
-5야. 그래서 좌표가 2번이야 하는 게 내가 조금 더 추구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 정도 해서 물어볼게. 이게 편하니 이게 편하니? 이게 더 편해요? 네. 둘 중 뭐든 상관없거든. 하나라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이 정도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